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보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요즘 핫하죠. 요즘 주식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바로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주식 시장에 진입하면은 뭘 살까요? 보통 중소형주는 안 살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내가 주식시장 처음 들었는데 잃을까 불안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다 말하는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좀 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판에 들어와서 아는 종목이 없으니까 1등 하는 종목, 우량주 사자 이래서 삼성전자 좀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현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펄럭하죠. 펄럭.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삼성전자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이 나온 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해요. 되게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삼성을 보게 하라.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원래 조국의 미래를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관악산을 보게 하는 건데, 삼성을 보게 하라. 삼성이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제 사랑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갔죠. 원래, 한 9만 얼마까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삼성전자 일단 시가총액이 약 500조. 이게 우선주까지 합치면 500조가 넘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는 기업이고, 일단 코스피 1순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전체 시장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은 삼성전자도 오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주식수도 엄청 많고요. 뭐 외국인이 거의 55% 가지고 있고 거의 외국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국도 지분이 많긴 한데 거의 외국인 지분이 반이 넘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매수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PER이라고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PER은 내가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랑 이 가격이랑 일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2.39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22년 동안 지금처럼 돈을 벌어야지 이 주가만큼 돈을 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20배라고 치면은 삼성전자는 1년에 4천원씩 벌고 있는 거죠. 1년에 4천원씩 20년을 벌면 8만원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PER은 이 삼성전자를 완전 청산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있을 것, 팔 거 다 팔고 했을 때 얼마가 남냐? 2배라는 거는 지금의 가격에 비해 반이라는 거죠. 4만 1천원이 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급성장하는 회사들은 이런 지표들이 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 회사라고들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죠. 왜냐면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주가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주가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먹고 사는 이런 생물 같은 존재라서 이런 건 참고만 하시고, 그 다른 전략을 잘 세우셔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이게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7조인데 그러면 이게 237조인가요?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 재무제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하여튼 올 한 해 27조 가까이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이제 주주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거의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거의 40조 가까이 벌었죠. 굉장히 많이 벌어들인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이때는 20% 가까이 나왔고,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안팎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답게 굉장히 재무제표가 우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막 이것저것 써있는데, 이 C 부분 가전,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이게 반도체, 여기 반도체랑 DP는 이게 아마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만일 거고요. 그 하만을 인수를 해서 이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그리고 보통 매출액이 큰 부분은 이 IM 부분, 이제 모바일 부분이랑 반도체 부분이죠. 보시면은 여기 모바일 반도체, 반도체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삼성전자를 그냥 보통 지칭할 때 종합 반도체 기업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긴 하지만 이런 IM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이나 가전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가 가격이 엄청 폭등할 때도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진 않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익이 많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쪽 부분이랑 요 다른 부분에서 상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지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랑 비교해보면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은 영업이익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완전 줄어들어도 이쪽에 다른 사업 영역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솔직히 이번에 투자하시면서 기업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엄청 큰 기업이라서 어떤 애널리스트를 데려오고 어떤 전문가를 데려와도 삼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삼성이 엄청 큰 기업이라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가 지금 뭐를 담당하는지는 알겠지만 자기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회사가 뭐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사업상 비밀도 좀 많고 그리고 너무 큰 기업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성전자 특별배당, 총수일가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원래 한 주당 분기별로 354원을 줬는데 이번에 특별배당을 줬죠.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조금 있으니까 저도 뭐 기분이 좋았어요. 돈 많이 준다는데 기분 좋죠. 그래서 뭐 특별배당금 더 줘서 1년에 거의 한 3천원 가까이 준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익이 많다. 그래 자녀 재원으로 이제 또 생기면은 추가로 배당 또 해주고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이제 옛날에는 돈만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번 돈을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도 하고 좀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주들한테 이제 좀 나누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배당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래도 배당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당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배당금을 4번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삼성이 1년에 이제 4번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기업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예측은 맞았다. 원래 2년 전에 그 파운드리에 133조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완전 난리가 났죠. 그때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하고 뭐 우리 어디 이렇게 투자하겠다, 뭐 몇 명을 이렇게 하겠다, 1위 하겠다, 뭐 첨단 기술 개발하겠다, 뭐 반도체 뭐 시장 여건이 좋다. 근데 뭐 총수가 부재해서 뭐 좀 위험하다. 삼성전자의 지금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대급 M&A 한다. SK 하이닉스 기록 깰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역대급 M&A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까지 M&A가 하만이 가장 큰 딜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인텔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만이 제가 9조 2천억 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가 인수였는데, 인수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까. 인수였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기록을 뛰어넘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역대급으로 이제 앞으로 M&A 큰 거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들도 이제 M&A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뭐해? 이러고 있거든요. 삼성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우리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인텔 24 나노 반도체 수주 이게 얼마 전에 떴죠. 삼성에서 1월 22일에 떴나요? 인텔에서 이제 삼성한테 반도체 파운드를 맡긴다. 이제 14나노 그래픽 카드 맡긴다. 그리고 하반부터 양산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연매출액이 15조 원인데 전체 6% 엄청 큰 수치입니다. 전체 6%면 한다 해가지고 와, 이 주주들이 엄청 좋아했죠. 아, 삼성이랑 인텔이 드디어 손을 잡고 이제 반도체를 재패하는구나. 원래 인텔이 되게 시원찮았는데 삼성 만나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제 좀 잘 나가겠구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이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했는데 대만 매체에서 TSMC 내년부터 인텔 3나노 CPU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5나노, 3나노 생산량을 확장하고 있는 데서 이제 한다고 해요. 삼성전자 이게 14나노 했는데 대만 TSMC에 3나노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였던 거죠. 14나노는 제 생각엔 인텔은 그런 것 같아요. TSMC한테 맡기고는 싶은데 이제 한쪽에 너무 몰아주면은 나중에 공급선을 다변화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한테도 너네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TSMC랑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냥 너네 이거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삼성이 굉장히 위상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삼성도 기술은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발휘를 못했죠. 14나노를 맡긴 거 보니까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남은 거 주워 먹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삼성 5나노 차반도체 삼성이랑 테슬라랑 만든다. 테슬라는 신앙이죠. 테슬라한테 맡긴다고 해요. 삼성이랑. 테슬라가 삼성이랑 손을 잡으면 이제 전기차 1위, 반도체 1위가 손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세계장을 제패한다. 자,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 뭐 부러울 거 없어요. 인텔 부러울 거 없고 테슬라 있으면은 뭐 게임 끝이죠. 테슬라 지금 뭐 거의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애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기업이니까 이제 이 손 잘 잡아가지고 이제 둘이 잘해서 앞으로 잘 나가면 되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 몇 개만 또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슈퍼 호황.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시설 투자도 많이 했다. 모바일 반도체 주문 너무 몰려요. 공급 비상. 파운드리 호황에 반도체 업계 수급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생산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꽉 차 있어가지고 생산도 못하고 있다. 생산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발주사 이걸 맞추기도 힘들다고 해요. 앞으로 더 주문 받으면 뭐 1년 뒤, 2년 뒤 지금 이때 받는 그런 실상인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 자체는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들도 더 많이 지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차에도 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이 이용해지는 정보가 이제 점점 빨라지고 양이 방대해져 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런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삼성전자한테 좋은 내용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강한 기업인데,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제가 볼 때 뭐 2년, 3년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잘만 되면은
앞으로 엄청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가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돼봐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서버용 반도체 이런 거고, 여기 보면 차 반도체 더 달라. 미국이 대만의 협의, 차량 반도체 품계 대만 TSMC 가격 최대 15% 인상 검토. 이거 가격 15% 인상하면은 어디 그 잘못 인상했다 뺨 따고 먹죠. 맞죠? 이거 완전 양아치네. 15% 인상. 아, 너 줄 거 없어. 15% 이거 줄라면 주고 말란 말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5% 인상해도 지금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없어가지고 이거 사야 됩니다. 반도체 가격 올릴 거다. 품귀 현상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6개월 지나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해소된다.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 보시면 TSMC랑 삼성이 없죠. 보시면 뭐 인피니언이 1위고 뭐 NXP가 뭐 2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이랑 TSMC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근데 왜 TSMC랑 요 대만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냐? 이거는 파운드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설계를 하니까 이 설계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 서버용 반도체도 지금 완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차 반도체 언제 생산해요? 서버용 반도체가 이미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급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파운드리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이 아무래도 TSMC보다는 파운드리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파운드리에 이렇게 대만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한 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주주입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주주인데 삼성전자의 미래를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존버가 탑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